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적이나 또 잘못됐다는 판단,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왜 그런 질책을 받고 또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장관님이나 모든 정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줘야 될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8월 7일, 8일 집중호우 한참 내릴 때 지금 피해 지역 현장에 가까이에서 저는 피해 현장도 보고 또 피해 상황도 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보고 듣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 몇 가지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봤어요. 하나는 이제 기상예보가 얼마만큼 이게 실제 우리가 피해 상황이나 댐 조절 관리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을까? 얼마만큼 실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나? 또 기상예보가 나왔을 때 댐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방수량을 적절하게 조절했더라면 하류 지역에 피해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도 좀 보고 이후에 좀 내용도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기상 예보도 그렇지만 이번 내린 비가 당초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강수량보다 많이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 몇십 배 더 내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 시스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빈도 연도가 100년, 200년 빈도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애의 변수가 발생했다. 이후야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갖기 잘했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여지가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큰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기상청에서 금년에는 장마가 거의 없을 거라고 장기예보를 했었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관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정확도를 높인다면 초단기 예보뿐만 아니고 단기 예보에서도 그 내용이 좀 정확하게 제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홍수기 제한 수위에서 이제 섬진강댐 같은 경우에는 3m 미만으로 운영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움직일 수 있는 룸은 없었을까? 이거 이제 지금 시스템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수위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최대 방류량도 방류를 했는데 그 방류한 내용이 실제 이제 하류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냐 여부가 또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방류하는 시점에 이미 하류가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방류하는 양이 절대 침수하는 용량의 10%에서 20% 그 사이였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개별적으로는 지금 주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역시 아직도 우리 시스템이 홍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미흡하고 그래서 이건 보완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각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 보면
일단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못한 결과는 이후에 여하튼 뭐 각기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각기 역할을 잘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내용이 있지만 못했다면 피해 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지정된 뭐 시군도 있습니다만은 읍면과 관련된 내용도 빨리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피해 보상이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홍수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홍수관리 대책을 환경부의 국장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국토부도 연결되고 지금 특히 하천 정비 문제는 제가 현장 돌아보면 심각합니다. 특히 하천 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관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대로 정비를 안 해서.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이번 상태가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 응급적인 대책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이런 기회를 삼아서 홍수관리 능력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뭐 환경부, 국토부, 또 뭐 농림축산식품부, 예. 농어촌공사, 뭐 수자원공사 뭐 포함해서 좀 제대로 한번 점검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홍수 대응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이번 꾸려지고 거기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우리 4대강 보호와 관련해서 뭐 한편에서는 옳은 측면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례적으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4대강 보호와 관련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홍수 조절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일견 보면 보는 뭐 2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 물탱크도 키우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관리하는 이미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서 2가지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도 일정한 수위의 강수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댐 자체도 매년 빈도가 넘어가는 강수가 있을 때는 실제 기능을 가지고 놀았는데 예. 그 수위를 넘어가면 오히려 보호 자체가 유속을 오히려 저해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역기능이 발휘될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증을 하고 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 예보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홍수기 때 실질적으로 좀 저수량을 더 낮출 수가 있었지 않느냐. 그다음에 최대 방류량의 어떤 적정성 문제, 그다음에 하류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수용 문제 이런 등등이 곧 조사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별로 뭐 수공이든 환경부이든 농식품부이든 기관별로 현재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재원들을 찾아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법정 소송을 통해서 이제 배상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실질적인 배상을 해달라, 보상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법리적 검토를 우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대응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의 강구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 기획단만 하기에는 이게 좀 제한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위기 대응 홍수 대책 기획단에는 물론 저희 부서가 주관을 합니다만 거기는 뭐 국토부라든가 그다음에 농식품부라든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쨌든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고 제도를 할 때는 범부처적인 범정부적인 그런 대책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될 때는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국단위로 발표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실제 내용 포함해서 정부 단위의 정부 차원의 이번 계획을 통해 가지고 홍수 관리 대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예. 위한 기술을 빨리 구성을 하셔서 네.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야 국민들이 이번 기회가 또 다른 그 국가 간의 홍수 관리 대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예, 요 위상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기상청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될 것이고 우리 이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가 이제 급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이 뭐 한파나 폭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15일 날 18년 5월 이후로 그 물관리 일어났기 때문에 홍수 통제소하고도 지금 현재 기상청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연락 체계를 다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장마 전선이 아니고 이제 정체 전선을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원래 전선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마 전선이라는 용어가 이제 기상학적으로 없기 때문에 정체 전선 용어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정체 전선 영향 속에서 뭐 지금까지 오던 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년도도 여러 번 수정하면서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장마 이렇게 수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